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정우원입니다. 오늘은 이적설이 굉장히 뜨겁게 나고 있는 트래블의 골키퍼, 돈나루마 골키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슈퍼컵에서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첫 번째 슈퍼컵을 또 가져갔었는데, 많은 팬분들이 이제 돈나루마 골키퍼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전에 스쿼드에서 제외가 됐고 현재 이제 이적 의사를 밝히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돈나루마 골키퍼라는 선수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주급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으니까 돈나루마 골키퍼가 주급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알려진 바로는 팀 내에서 7번째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이고 메시, 라모스와 함께 FA로 계약이 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이 루초 감독이 온 이후에 전면적으로 팀 개편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팀 개편이라는 건 뭐 스쿼드의 선수들을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주급 체계를 정리하는 것도 이때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주급 체계 폭 자체를 조금 줄이는 데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당연히 돈나루마 골키퍼도 그 가운데서 주급 조절 대상자가 됐겠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측에서 돈나루마 골키퍼에게 주급을 조금 낮춰서 재계약을 하자라고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돈나루마 골키퍼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는 이제 현지 기사가 지난 시즌에 꽤 많이 나왔었어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팀에 남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돈나루마 그래도 고맙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선방과 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밑을 좀 매끄럽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루초 감독의 전술적 포인트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지난 시즌 전반기의 흐름이었고, 하지만 후반기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 자체가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다르게 직선적이고 역습을 좀 많이 활용하는 축구도 보여줬었고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전방에서 해결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돈나루마 골키퍼에게도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역시도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요한 선방들을 많이 해냈어요. 특히나 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16강전에서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팀을 8강으로 이끌기도 했고, 뭐 타고난 피지컬, 거기서 나오는 반사신경, 놀라운 선방률을 지난 시즌 전반기에 비해서는 후반기에 폭발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으로 좀 약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라이올라라는 에이전트인데, 뭐 많은 팬들이 아시겠지만 주급 관련해서 특히나 연봉 관련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얻어내는 그러한 또 어떤 에이전트로 유명히 알려있죠. 돈나루마 골키퍼가 최소로 동급 주급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주급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루초 감독은 돈나루마의 선방률 좋다, 하지만 발밑이 리스크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된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슈빌리아 골키퍼를 영입하게 됩니다. 돈나루마와 슈빌리아를 좀 나눠서, 대회를 나눠서 양분화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나바스 골키퍼와 돈나루마 골키퍼를 양분화해서 기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쿼드에서. 근데 그 시즌에 돈나루마 골키퍼의 활약이 제일 좋지 못했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도 포체티노 체제에서 성과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루초 감독의 스타일을 보면은, 루초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베스트 11에 대한 어떤 변동 상황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하는 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수는 완전히 스쿼드에서 제외하다시피 하는 그런 감독의 유형입니다. 근데 그런 걸 봐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슈빌리아 골키퍼가 합류가 된 상황이라면 돈나루마 골키퍼는 자연스레 스쿼드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아주 오래된 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파리쿵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받아왔는데 이걸 제가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돈나루마 골키퍼가 영입된 이후에 보여줬던 활약은 지속성에 있어서 문제를 항상 대두시켰지만, 축구라는 스포츠는 결과론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구단이 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들어준 돈나루마 골키퍼의 존재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끝에 마무리가 그리 좋지 못했고, 성명문 발표를 통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료를 챙기고 떠난다는 점에서 고마움도 큽니다. 하지만 구단의 철학과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 돈나루마 골키퍼의 입장 차이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일련의 딜레마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사실 아이러니함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선수가 성명문에 언급한 것처럼 팬들과 작별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인 합의가 됐다라는 이제 로직 탄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거피셜이 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요. 네, 맨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에데르송 골키퍼가 있고 오르테가 골키퍼가 있죠. 최근에 많은 팬들이 골키퍼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았을 거예요. 실제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산체스 키퍼의 지속된 실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맨시티의 에데르송도 이에 못지않은 최근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럽 월드컵 같은 경우에 막아줘야 될 상황에서 이 선방이 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팀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 것도 사실이고 결국에는 에데르송 골키퍼의 장단점은 확실합니다. 발밑이 매우 좋다는 거. 거의 필드 플레이어에 준하는 수준의 발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장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골키퍼로서의 막아줘야 될 선방 자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과 어떤 선방 능력은 조금 아쉽다. 네, 이게 맨체스터 시티라는 어떤 대형 클럽에 계속해서 수문장을 맡을 수 있는 수준의 골키퍼 능력치가 되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부호가 계속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돈나룸마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맨시티 팬들은 돈나룸마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캐스터님. 네네, 저 통화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티비에서 현재 해외 축구를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엠버서더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한국에 이제 맨시티 시티즌들 모임이 있었어요. 오피셜 서포터즈 모임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제가 시티를 좋아한다라고 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응원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리를 좀 추천을 해줘서 그때 OFC 일원으로 언제부터 맨시티 팬으로 하신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맨시티 유니폼을 사게 됐는데 굿즈를 네. 좀 많이 샀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때 시티가 인기가 별로 없어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오피셜 샵에서 샀거든요. 그때 당시 배송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한국으로 배송이 되고 나서 네네. 배송비가 결제가 안 된 거예요. 당시에 만수르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팬들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배송을 하는 거는 우리가 무료로? 공짜로 와. 내가 내주겠다. 편지 같은 걸 이렇게 써서 넣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나한테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준 축구팀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약간 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와. 일단 제가 캐스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맨시티는 왜 돈나룸마를 원하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많은 시티 팬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네. 에데르송 골키퍼가 시티에게 안겨다 준 것도 정말 많죠.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던 시즌도 있었고 네네. 맨시티의 전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철학에 맞는 골키퍼였고 그렇죠. 오랜 기간 시티에서 함께 해주면서 정말 큰 도움을 주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지만 네네. 지난 시즌을 좀 돌이켜봤을 때 지난 시즌 시티가 사실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그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에데르송이 과연 100% 넘버원 골키퍼로서의 활약을 해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맨시티도 전환점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네네. 항상 그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게 팬들 사이에서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이제는 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선방률이 좋은 골키퍼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좀 잘 막는 골키퍼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에데르송이 발밑 좋고 선방도 잘해줄 때도 있지만 네. 가끔씩 쉬운 거를 막 그렇죠. 먹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막아줘야 될 거를 못 막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잘 막는 골키퍼 왔으면 좋겠다. 근데 잘 막는 골키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돈나루마 골키퍼니까 링크가 뜨고 팬들도 그런 골키퍼를 원해서 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티 팬 입장에서 돈나루마가 합류가 되는 걸 시티 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사실 돈나루마 골키퍼가 온다고 했을 때 네. 걱정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돈나루마 골키퍼가 발밑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과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학에 이게 맞는 거냐라는 반기가 좀 들릴 수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저는 골키퍼는 물론 발 잘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골키퍼는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잘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선방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첫 번째 부분은 잘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어, 부분으로 따졌을 때 돈나룸마의 아쉬운 발밑을 돈나룸마는 선방이라던가 뭐 골키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로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너무나도 찬성하고 팀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주급이 조금 높은 게 문제긴 해요. 주급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정도 주급을 주고 쓸만한 선수다. 꼴리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트래포드도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오르테가도 있고 만약에 돈나루마가 합류된다는 가정하에 에데르송이 나가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한다면은 그럼 돈나룸마랑 오르테가가 이제 원투펀치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거기도 원투펀치네요. 네, 일부러 그렇게.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컨텐츠 나와 주실 거죠? 그럼요. 저 불러달라고 마지막에 네. 해산말로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컨텐츠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접촉이 없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링크가 났던 팀이 맨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골키퍼를 좀 필요로 하는 팀들은 돈나루마를 좀 많이 원했는데 오피셜이 나거나 아니면 거피셜이 나거나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로마노의 히얼리고가 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맨시티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뭐 로익 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내에서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은 굉장히 또 공신력이 높은 기자기도 하고 개인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뭐 명확하게 딱 픽스가 난 건 아닌 이런 상황이죠. 이러한 방식을 결국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돈나룸마의 실력과 나이가 깡패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20대 중반이거든요. 10년을 더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확실히 실력적인 부분에는 큰 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있는데 그거는 태도에서 나오는 기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안정감을 가지고 본인이 리더가 돼서 골키퍼로서 가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와 이걸 막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실제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얀존모와 돈나룸마의 맞대결로 포커싱이 잡혀졌거든요. 골키퍼들의 맞대결. 이걸 막아? 와 이런 선방을 해가 이 팀이 한 단계 딱 올라가는데 이 단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돈나룸마가 왜 강팀들이 원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너가 해준 건 알겠는데 우린 이제 그만이라고 한 거고 맨시티는 조아트라는 선방률이 좋았던 골키퍼가 있고 발밑이 안 좋았죠. 조아트는. 근데 거기서 에데르송 세대로 이제 좀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뭐 다른 골키퍼들이 있었지만 근데 에데르송은 발밑이 좋은데 선방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싹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맨시티도 장차 본인들의 어떤 골키퍼의 이 세대 라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의 선택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도 이해가 되고 저는 맨시티에 이적한다 하더라도 맨시티 구단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한 게 사실 오나나 같은 스타일이 더 맨시티랑 더 잘 맞고 돈나룸마가 더 맨유랑 더 잘 맞는 약간 기존에 이제 대대로 내려왔던 키퍼의 계보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뭐냐면 축구가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펩도 지난 시즌이 기점이 됐죠.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많은 부침이 있으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색깔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바꾸고 있거든요. 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단편적으로 점유율지향적 축구에서 이제는 효율적 축구로 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효율적 축구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축구를 쉽게 본다면 예전 세대의 축구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약간 세대가 한번 다시 리사이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나룸마라는 그런 스타일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오히려 오나나 이런 골키퍼들은 이제 맨시티랑 조금 더 멀어질 거니까 에데르송, 오나나 이런 발밑을 잘 쓰는 키퍼는 조금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약간 옛날 골키퍼들 옛날 형태로 진짜 골을 잘 막을 수 있는 골키퍼들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팀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골키퍼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맨시티 가서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잘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근데 저는 맨시티에서 또 어느 클럽을 갈지가 궁금한데 돈나룸마라면 맨시티에서 맨유도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